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아침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가운데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져 경주가 영하 11도, 영덕과 울진 영하 10도, 포항 영하 9도로 예상됩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울릉도에는 23.6cm의 눈이 내렸고 내일까지 10에서 30cm가 더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는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가 동시에 발효됐으며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풍랑특보로 울릉과 포항을 잇는 여객선이 이틀째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모레 낮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도시의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체코 프라하는 고딕 양식의 건물, 스페인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 국내 여러 도시는 이미지 로고를 통해 도시를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포항은 조금 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해양 그랜드 마리오네트라고 이름 지은 움직이는 예술 조형물을 통해서 도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브랜딩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악가가 부르는 장대한 오페라 선율에 맞춰 대형 철 조각이 몸을 움직입니다. 눈을 깜빡이며 감정을 표현하고 무릎을 꿇는 동작도 자연스럽습니다. 손 위에 성인을 태우고 높이 들어 올리기도 합니다.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힘은 성인 2명 이상이 매달려도 안전합니다. 영일만 문화 클러스터 사업의 핵심인 해양 그랜드 마리오네트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포항 아이입니다. 이 작품은 포항에서 생산된 철강제를 소재로 포항 송도동에서 제작됐습니다. 포항 출신 예술가들은 프랑스 기술자와 함께 지난해 용의 전설을 주제로 드래곤 봇을, 올해에는 용적공을 모티브로 한 포항 아이를 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야외 프로젝트를 준비해 포항에 더 많은 예술가와 기술자들을 불러 모을 계획입니다. 이 해양 그랜드만 했던 이 작품들은 도시 브랜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들과 더 소통하면서 더 좋은 작품 구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이런 글로벌 예술 프로젝트와 함께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영일만대교 중간 지점에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인공섬을 만들고 이곳에 세계적인 디지털 아트 예술섬을 조성하겠다는 깜짝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청년 작가들이 실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전시, 360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예술섬, 디지털 아트 예술섬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용역비가 이번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내년에 1억을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움직이는 철제 로봇 포항 아이와 포항을 상징하는 다양한 예술 작품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내년 1월 31일까지 포항 동빈동 구수엽 냉동창고 건물에서 개최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 안강읍 포사격장 이전 추진위원회는 김석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신원식 국방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사격장 이전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1982년 사격장이 조성된 이후 화재와 소음, 분진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며 54단 이전 협약 시 안강 사격장 이전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경북도와 대구시, 경주시 등의 의견을 받은 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덕군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지난 2019년 영덕 제2농공단지를 조성했는데 입주율이 2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이후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과 심각한 국내외 경기 침체가 원인인데요. 영덕군은 기업 육성과 지원을 전담할 경북도 융복합 에너지 산업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 에너지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 완공한 제2영덕 농공단지입니다. 19만 제곱미터 면적에 기반 시설도 모두 갖췄지만 현재 7개 기업이 입주한 상태로 분양률이 25%에 그치고 있어 영덕군은 새로운 기업 유치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도비 등 예산 190억 원을 확보해 경북도 에너지산업지원센터를 농공단지에 유치하고 내년에 문을 열 예정인데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에너지 산업의 전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신기술 개발 지원, 인력 양성을 통합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 공간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또 영덕구는 고속도로와 내년 연말 개통될 동해 중부선 등 잇따른 교통 인프라 구축도 적극 홍보하고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을 통해 풍력 발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에너지 기업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덕 농공단지는 7번 국도와의 최인접 지역에 입지되어 있습니다. 향후 포항 영덕 고속도로, 포항 영덕 삼척 철도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등 혁신적인 광역 교통망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 등 환동의 경제권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농어촌 소도시의 기업 유치는 이제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3 비즈니스 도시 포럼 초청 강연에서 포항은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도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포스코와 포스텍을 보유하고 있는 포항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우리나라에서 인구 감소 영향을 가장 적게 받고 오히려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도시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포스텍은 어떤 산업의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포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포항시와 포스코, 포스텍이 상생 협력한다면 밝은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바이오 헬스 산업에서 찾는 포항 미래발전 포럼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방사광 가속기와 대학,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등 포항의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 선도 플랫폼을 구축하고 경계를 허무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 2차 전지에 이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과 스타트업 활성화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모범 사례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경찰이 마약 유통과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외국인을 검거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검찰이 경찰관 5명을 기소했는데요. 1,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였습니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 5명은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 판매와 불법 체류 혐의가 있던 외국인 3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과정에 폭행과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불법이 있었다며 경찰 5명을 기소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7월 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를 통한 신병 확보는 불법 체포에 해당하지 않고 마약을 투여한 공범들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 제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1, 2심 무죄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억지 기소에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환영했습니다. 마약 총책 검거 과정이 정상적인 업무 범위 안에 있었는데도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소된 형사들은 큰 심적, 물적 고통과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검찰의 부당한 업무 관행 타파와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1년 동안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형사들에게 사실 사기를 좀 떨어뜨린 사건이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수사력을 좀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가운데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권영범 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 이사장은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북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권 이사장은 첨단 산업 경영인, 과학기술인, 대학 교육자로서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쌓은 지식과 경험 인맥을 고향 발전에 쏟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이사장은 대구 미래대학장과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과 포항-MBC는 경북의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북의 인물과 역사, 스토리 등 풍부한 해양 콘텐츠 자원을 활용한 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과 방송영상 콘텐츠 분야 국비 공모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고 경북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돕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북 콘텐츠 지원센터에는 지역 기업과 학교, 행사 관련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26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경주시가 지역 발전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경주시는 인구 청년 담당관, 신성장 산업과 농촌 활력과 등 3개과와 외국인 공동체팀, 반려동물팀, 노인 요양팀 등 12개 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 시민소통협력관을 대외소통협력관으로, 정보통신과는 디지털 도시 담당관으로, 도시재생과는 철도도심 재생과로 변경했으며 23개 읍면동 조직과 공무원 정원은 동결했습니다. 경복궁 당벼락에 낙서를 해 훼손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포항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한 초등학교 교문과 담벼락 등에서 붉은색 스프레이로 욕설 등을 적은 낙서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학교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